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에 출석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로 공개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명품백 등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랐지만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닌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모두 16개 의혹의 수사 대상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여름축제가 한창이죠. 안동시 공보실 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며 자동차가 물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관련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제가 이제 준비될 이제 비상용품 같은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또는 탑승객이 이에 대한 상식을 좀 갖춰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시겠지만 자동차 면허도 한 13시간, 이론적으로 하루만이면 딸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이게 뭐 심각한 정도가 면허는 강화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시원찮게 자동차의 기능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오다 보니까 뭐 딴 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호주는 2년, 독일은 정식면허까지 10년이 걸려요. 어허.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만 옆 나라 이만 비교해도 거의 60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 6개월 걸리고요. 일본은 한 2주 합숙을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면허 13시간 들으셨잖아요. 그것도 11시간인데 2시간 늘은 건데 네. 이런 면허를 갖고 차에 대한 기능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시 조치 방법, 뭐 각종 사건, 사고, 뭐 어떤 물품 어떻게 해서 이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기후변화가 심해서 폭우, 폭염, 날씨가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이 지금 응급 조치를 잘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 면허 제도를 너무 쉽게 달 수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비상용품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유리깨는 비상 망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유리깨는 비상 망치를 제가 제일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것도 의무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트렁크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석 옆에 뭐 도어트림 같은 데 꽂혀 있어서 크지도 않으니까요. 운전자 본인이 손으로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게 되면은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침수도에 차가 침수된다든지 또는 뭐 물속에 차가 물에 빠졌다든지 화재가 생겨서 골든타임이 짧다든지 일단은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유리깨는 비상 망치에 대한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10대면 10대가 없어요. 그리고 유리깨는 비상 망치 자체도 실질적으로 인증이나 이런 기준도 없다 보니까 뭐 한 60-70% 이상이 불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앞부분이 텅스텐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무쇠로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쓰다가 이 유리깨는 비상망치 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증 기준도 없다 보니까 특히 요새 차 보면은 유리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썬팅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안에서 못 나가는 이유도 될 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유리깨는 비상망치의 중요성 강조해서 꼭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은 거 뭐 그렇게 1, 2만 원뿐이 안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일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차를 바꾸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그다음에 불량품이 뭐 소화기 같은 거. 네. 불량품이 80%, 70% 정도 된다면 이걸 구입할 때 어떻게 잘 구매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유리깨는 비상망치가 기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깨지는 것도 있고 뭐 스프링 형태로 돼 있는 것들 등등 많은데 저는 선호는 손으로 깨는 망치하고 똑같은 거 있죠. 예, 망치 형태로 돼서 손잡이가 있어서 때리는 거. 이런 방법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사실은요. 네. 예, 크기가 너무 적으면은 그리고 차가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옆으로 뉘어져 있거나 전복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유리깨는 비상망치가 정상적으로 유리를 가격하기 힘들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유리깨는 비상망치 뒤쪽에는 칼날이나 가위가 붙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비상시에 몸이 옆으로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 안전띠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이 칼날이나 가위로 먼저 안전띠를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유리를 가격을 해서 유리도 가격하는 것도 이 중앙 부위를 가격하면 잘 안 깨지고요. 모서리 부위를 가격해야 돼요. 예, 직각으로 가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리깨는 비상망치가 꼭 필요한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리깨는 비상망치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머리 받침대를 뽑아서 뒤에 이 쇠 날이 있잖아요. 네. 그걸 쓴다든지 또는 뭐 이 안전띠에 쇠뭉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때리면 깨진다. 안 깨집니다, 이거.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리깨는 비상망치가 없을 때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머리 받침대 빼는 것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위로 못 빼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 등받이를 뒤로 뉘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뉘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전동식이다 이런 것들은 이 비상시에는 전원에 나가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 받침대를 못 빼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 지금 유리깨는 비상망치를 꼭 갖고 계시면은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도 쓰지 않으면은 그만큼 좋은 건데 단 한 번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탑승객의 목숨을 구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리깨는 비상망치 외에 또 어떤 용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뭐 두 번째로는 자동차의 소화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소화기 자체가 작년에 12월에 의무화가 돼서 지금 모두 탑재가 돼 있는데
이것 또한 한 10년 전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관련 부서 다 모여서 제가 이 관련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뭐 물론 트렁크에 이 소화기가 크다 보니까 운전석 쪽에 못 놓고 트렁크에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95%가 엔진 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확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온도도 500~600C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끌 수가 있고 또 초기에는 본인이 끄면서 골든타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소화기를 2~3개 가지고 나와서 같이 끄면은 실제로 그 소방차가 오지 않더라도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4년 작년 12월부터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는 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또 예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차들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구매를 해둬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요. 차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기존의 차 2,600마다가 등록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런 안전장치, 아까 유리깨는 비상망치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새로 나오는 차에만 적용이 되고 중고차 거래할 때 새로운 중고차에다가 탑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로 많이 딜러들이 해주잖아요. 네. 예, 근데 서비스가 이제 해줄 때 다른 물품보다도 이런 유리깨는 비상망치나 소화기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것부터 차에다가 껴주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필요 없는 옵션보다도 훨씬 더 이 중요한 부분. 그런데 이제 싼 거보다도 정품에 대한 것들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일반 소화기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지금 소화기 의무화를 시켰더니 전기차까지 다 의무화를 다 시킨 겁니다. 예외 없이. 어허.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는 완전히 틀린 기종이고요. 네. 불이 나는 방법이나 끄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특히 말씀드린 내연기관차는 95%가 엔진룸에서 붙으면서 확대도 시간이 걸리고 골든타임 충분히 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면은 이거 불이 붙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 전기차를 주변에 이 화재가 났을 때 확대가 안 되는 안전한 곳으로 주차시키고 본인을 비롯한 모든 탑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와서 119에 연락을 하는 거지 이게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가지고 덤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에 소화기도 의무화돼 있다 보니까 무난히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전기차도 소화기 가지고 끌 수 있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건데 절대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또 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때는 소화기를 꺼내서 이 전기차는 골든타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워낙 짧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피해서 119에 연락을 하고 주변에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차량용 소화기뿐만 아니라 안전삼각대랑 섬광등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같은데 뭐 야간에 안 보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1차선에 차가 정지했다. 그러면은 차가 1차선 정지하면은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겠지만은 순간적으로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큰 대형 사고가 유발이 돼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뒤에다가 뭐 안전삼각대 세우러 가다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성광등이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성광등 같은 거를 땡겨서 뒤쪽에 던져 놓으면은 한 2~3개 던져 놓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군요. 또 요새는 안전삼각대가 트렁크 문을 열면은 트렁크 뚜껑에 뒤에 붙어 있어요. 열어 놓으면은 그게 멀리서도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래서 사람이 직접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상등 켜고 또 트렁크 열어서 안전삼각대가 보이게 만들어서 해주고 또 성광등 뒤에다 던져놓으면은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1차선에 오던 차가 좀 이제 서행을 하면서 주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성광등 같은 거 있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야간 안전조끼가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야간 안전조끼는 우리가 보통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7, 80%고 또 사람이 이 차가 아까 1차선 정지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안전한 곳으로 탑승객이 피하다가 또 이 차가 온무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해요. 이때 이 안전조끼가 차량 안에 있어서 이거를 이 걸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외부에서 멀리 있어도 야광이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야간에 청소부들이나 이런 분들 이 안전조끼 입은 거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뚜렷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차에 탑재돼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차량용 소화기 하나만 의무화돼 있고요. 또 이것도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막 혼동스럽고 아까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또 틀린 방법인데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허술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고 말씀드려서 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피부로 느끼고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 실전 테크닉을 배우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고의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보 운전자가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대처법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차량이 물에 빠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차가 물에 빠지지 않게끔 침수도로 진입할 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차의 바퀴에 내가 맨 앞이냐 또는 앞에 차가 있느냐를 보고 잣대를 가지고 해주는데 만약에 세단이다 그러면은 이 타이어 밖에 과반을 넘으면 진입하면 안 되고요. 네. SUV는 차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밖에 3분의 2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세단인 경우 같은 기준이죠. 이 SUV 세단이 틀리게 되면 높이가 틀리니까요. 내가 같은 세단이다 그러면 뒤에 머플러를 봤을 때 물이 머플러를 덮으면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있을 때는 조금씩 서서히 수행을 하는데 에어컨 같은 거 꺼서 차량의 이 힘이 따로 분산되지 않게끔 서서히 진입을 하고 네.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면서 내 차 앞바퀴에 이 물이 얼마큼 올라오는지 서서히 보고 진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올라오게 되면 우회도로나 아예 진입을 하나는 미리부터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혹시 진입을 했을 때 물이 잔잔하고 불어나지 않는데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정도 시동을 더 걸어서 시동이 걸리면은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한두 번 걸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차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탑승객이 내려서 밀고 올라와야 됩니다. 네.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 시동을 걸지 말라는 뜻은 시동을 계속 걸면은 엔진룸으로 물이 완전히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진입하지 마셔야 되는데 만약에 물살이 있는 겨울길을 넘어간다. 네. 물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차가 진입을 해서 지나가려 하다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근데 물살이 세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물살을 거슬러서 손잡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최후의 방법, 물살은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죠.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119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응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그 상황까지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간혹 해외 토핑이나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간신히 구출되는 거. 네.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특히 말씀드린 요새 보면은 막 국지성 폭우라고 해서 시간당 50에서 100mm 내리는데 한두 시간 내리면 완전히 덮어버리거든요. 네. 이때 차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100년, 200년 만에 오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영화 이전에 투몰로우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작년에 이미 1.5도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상용품들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역시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평상시와 틀리게 본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또 준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준비용품도 갖추고 있어서 항상 이런 비상시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남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좀 더 철저하게
교육 및 또 본인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절대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7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동시에서는 다양한 여름 축제가 펼쳐져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실 김주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안동의 여름 축제가 정말 풍성합니다. 일단 며칠 전에 숲페스타가 성황리에 끝났고요. 여기 저도 갔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면서요? 그쵸. 다녀가셨어요. 네, 다녀왔거든요. 올해로 두 번째였던 수페스타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8만여 명이 더 늘었어요. 9일 동안 18만 6천여 명이 찾아주시면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페스타는 끝이 났지만 안동시 여름축제가 끝이 안 났잖아요, 아직. 네. 오늘 다른 여름축제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아직 여름방학도 한창이고 날씨도 무더운데 이 여름을 신나게 보낼 수 있는 축제 3개를 소개하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지난번에 축제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드렸기도 한데요. 월영야행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두 번째, 독립운동 당시를 배경으로 한 연극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공간에서 힙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조선의 여름나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월영야행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창 진행 중인데 올해 월영야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올해도 이제 다양한 축제가 많이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월영교 일대로 오시면요. 월영교 일대를 수놓는 야경 속에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야로를 걷고 과거의 역사를 체험하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설, 야화,
야식, 야숙, 야시까지 테마 8가지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저도 첫날인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네. 전통의 위가 있는 등간이 곳곳에 달려있으니 제 마음도 같이 밝혀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 월영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월영교 일대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데 가야금, 대금, 해금도 만나볼 수 있고요. 바이올린과 퓨전 클래식, 가요도 들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프로그램 국악 한마당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가야금 병창, 경기남도 민요, 한국무용까지 흥겨운 여름밤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 국악 한마당 즐기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목나루 공연장에서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네. 월영야행에 오셔서 재미난 체험들과 다채로운 국악 공연도 즐겨보세요. 네, 국악 한마당 즐기려면 토요일과 일요일 개목나루 공연장에 6시까지 가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사로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펼쳐진다고요? 네,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누군지 아시나요? 석주 이상명 선생이겠죠? 맞습니다. 역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받는 직책 국무령으로 독립운동을 이끄셨는데요. 올해가 국무령 취임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국무령 이상용의 취임 100주년을 기념한 연극 서간도 바람소리입니다. 서간도 바람소리, 이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당시에 석주 선생과 많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중 서간도가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람도 얼어붙는다고 할 만큼 차디찬 바람이 불었던 서간도에서 있었던 역사를 풀어낸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극에서 어떤 이야기가 다뤄지는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 중 서간도에 독립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1000년의 역사로 이어진다. 차라리 목이 잘릴지언정 일본에게 무릎을 꿇어 종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럼 독립기지를 잘 만들었나요? 독립기지를 만들기도 전에 그곳은 가뭄과 홍수가 거듭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또 일제는 민족 지도자 600명을 잡아들여서 혹독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석주 선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연극을 보러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안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거 보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일인 8월 7일 목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석주 선생의 집인 임청각에서 공연이 열립니다. 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8월 7일 목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임청각으로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여름나기 행사도 소개해 주시죠. 조선시대 땐 어떻게 여름을 보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조선의 여름나기 쿨 트레디션이 이번 주 주말부터 열립니다. 쿨 트레디션 행사 이름인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힙 트레디션이란 말이 있어요. 네. 전통적인 콘텐츠를 현대화해서 만든 기념품과 상품인데요. 행사 장소가 조선을 테마로 한 곳이라 조선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낸다는 의미로 쿨 트레디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여름나기를 경험한다 뭐 이런 의미인지 궁금한데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먼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시원한 물. 조선시대의 선비도 승려도 아이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준비돼 있어요. 네. 대형 슬라이드와 대형 풀장, 패들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난감 물고기 잡기 체험이 있고요. 어른들이 좋아하실 탁족 체험에는 닥터피쉬가 있어요. 발을 넣으면 간질간질 시원함이 느껴질 거예요. 저도 닥터피쉬 정말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세요? 네. 여름 낭만 즐길 수 있는 체험도 또 있을까요? 여름밤의 낭만.
천문 체험이 있는데요. 썬베드에 누워서 별들을 볼 수 있고 천체 만원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라고 하는 어른들 말씀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캠핑존도 있는데요. 네. 텐트, 오토 캠핑, 카라반, 해목존까지 있어요. 캠핑존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축제 흥을 돋는 공연도 있겠죠? 주말 내내 공연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다음 주 밤 9시가 되면 유명한 가수도 옵니다.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에는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소주 한 잔 곡으로 유명한 임창정. 네. 8월 16일 토요일에는요. 오늘도 달리고 올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행사의 흥을 끌어올리는 노라조가 옵니다. 노라조. 이외에도 분위기를 더해줄 가수들과 케이팝 댄스, 레크레이션까지 수시로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가장 추천하는 체험이 있다면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공포 체험인데요. 등골이 오싹해지면 더위는 싹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놀이공원에 가면 빠질 수 없는 귀신의 집처럼 실내의 미로 공간을 빠져나가는 건데요.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게 할 만큼 무섭다고 합니다. 어허.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같이 받는다고 하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예약 혹은 현장 접수를 통해서 공포 체험도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디든 빠질 수 없는 게 또 먹거리겠죠? 그렇죠. 푸드트럭과 음식 부스 13개가 마련됩니다. 옛날 통닭, 소고기 불초밥, 타코야끼, 달달하고 시원한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커피, 그리고 맥주와 전통주, 하이볼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의 여름나기 쿨 트레디션 즐기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번 주 8월 9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8월 17일 일요일까지 도산면에 있는 한국문화 테마파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동시청에 접속하셔서 문화관광에서 확인해 주세요. 무덥고 지치는 여름을 신나게 보낼 수 있도록 안동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 축제인 쿨 트레디션과 월영 여행 또 연극 서간도 바람소리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3주 뒤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재밌고 유용한 안동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안동시청 공보실 김조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일단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으로 오늘 시끌벅적합니다. 일단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 탈당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명 조치가 됐거든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바로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해서 그만큼 일파만파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두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 네. 검찰로 소환이 되고 16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고 지금 일단 수사는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소환이 예정됐던 것만큼 또 김건희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상 가능한 일인데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주식 거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들이 처음에 속보 이렇게 나올 때는 좀 글씨가 작아요. 그런데 이준석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으면 이제 주식 거래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IT 쪽에도 강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주식 거래 관련돼서 또 MZ 세대니까 또 좀
어린 젊은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지난주에는 또 폭락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관세 협상 효과가 이 정부의 정여세 관련, 바로 이제 대주주 기준이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 부분이 이제 50억이었던 것이 다시 이제 10억으로 하향되면서 강화되는 부분, 또 이제 거래세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직격탄을 때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상황에서 네.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 그것도 정청래 당대표가 전 법제사법위원장이니까 사실상 후임이에요. 그렇죠. 이춘석 전 위원장이. 그런데 이걸 거래를 했다. 그것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바로 차명거래죠. 네. 자신의 사무보좌관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본회의장에서 거래를, 그것도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이제 필터로도 가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워낙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줌으로 쫙 이렇게 카메라를 당기면은 그게 그대로 포착이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을 잘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장면들이 왕왕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사실은 뭐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결코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이 그것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을 가지고서 거래를 했다. 또 해명하는 것이 보좌진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왔다. 근데 앵커께 여쭤볼게요. 네. 보좌진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왔으면 그걸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꺼놓고 차보자가 내가 뭐 휴대폰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 그러면 보좌진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왔다는 것은 자신의 휴대폰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이웃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의원의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어떻게 사무실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정황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좌진의 해명이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해명이나 이게 국민들의,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 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강선우 전 후보자에 관련된 사항들도 상당히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컸는데 후보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건 본인이 더군다나 임명되고 이제 당대표로서의 이 선출돼서 역할을 하자마자 나오는 것이긴데 더 강경한 거죠. 더 강경하게 제명 조치.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보면 19조인가요?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의적으로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징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탈당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사유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제명과 관련된 과정을 밟을 수 있다라고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는 묵과할 수 없다.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제명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4선 의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경제 2분과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AI 관련 이 주식을 매입하고 했다는 건 이게 이해 충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또 본인 스스로는 이런 잘못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입장을 표명했는데 본인이 역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여론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또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정기획조정위원회의 2분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관련되는 내용을 알고서 보좌진의 이 명의를 빌려서 이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본인이 이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면 어떤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더군다나 사선의 중진 의원이 여당의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이 됐죠. 했었어야 될 일이냐라는 것이 이제 더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여론이 약화되는데 종목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앵커나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배 소장님, 배추도사께서는 그런 거 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재테크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사면거래하고 또 대출 받아서 또 부동산 갭 투자하고 참 이게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종목들이 네이버 더군다나 현 정부의 3명의 지금 장관 또는 대통령실의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에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또 하나 LG CNS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원장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휴대폰 사진이 올라왔던 것이 카카오페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예요. 이건 바로 이제 이게 디지털 코인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이 사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추락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주목을 받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그냥 특검의 수사를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입니다. 이 여론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일파만파.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잠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전국 2,520명을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3.3%, 직전 조사보다는 1.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 논란으로 삐그덕 했던 부분들을 이제 15%로 타결, 물론 타결이라는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뒤에 이어져 나왔던 마스가 이 조선업과 관련된 모자를 10개 만들어갔다. 또 큰 판넬로 로터닝 상무장관으로부터 와우, it's great, amazing 이런 환호성을 나오게끔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부정평가도 31.4%로 직전 조사보다 마이너스 1.6%포인트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두 가지 악재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뜩이나 지금 양도세 주식시장에서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팔을 돋구는 상황에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이런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을 가지게 되는 이 차명거래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여론에 직격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나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좀 인사 논란을 끊고 좀 더 이제 대통령도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임기 초반에 한미정상회담은 보통 적게는 5에서 아주 많았을 때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호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일종의 차단해버렸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인 50억으로 이 상향 조정됐던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을 10%로 다시 강화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개미 투자자들 국민청원까지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춘석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수습을 하느냐.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인물 중 이춘석 의원 외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시작할 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7시간 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건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는 건 현정 사상 최초인데요. 오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안동의 MBC에 오랫동안 제가 분석을 하면서 5년 전, 7년 전 어떤 분들은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의 예측이 7년 전에도 맞았구나, 3년 전에도 맞았구나. 왜냐하면 제가 2022년에 대선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인물은 김건희 여사다. 어허. 이런 이야기를 네. 했었던 것을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다시 듣기를 주말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도 다시 듣기 하시죠.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중도층으로부터는 상당히 또 마치 이춘석 전 위원장처럼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오늘 5년 4개월 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고발되고 난 이후에 직접 검찰에 출두를 한 겁니다. 진작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때에 나가서 해명하고 이런 시간 정도의 수사를 받았더라면 상당히 김건희 이 특검 안 왔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임기 내내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에도 부담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 백과 관련된 부분, 명품 백과 관련된 부분도 또는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매우 수수한 복장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주 짧은 발언 한마디만 했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또 수많은 5개의 주요 대상, 수사 대상, 그리고 16개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것도 특검이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후 6시 이전에는 수사를 끝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끝난 상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도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의 수사에도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김건희 특검도 있지만 최병 특검에도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